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은 1월 10일 일요일이고요. 한국은 점심시간 기점으로 방송을 들으시겠네요. 자, 주말에도 시작는 미주노래 테슬라 월가 국제 속보 뉴스 미국 현지에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나스닥 선물 시장 차트거든요. 오늘도 느낌이 또 안 좋네요. 지금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주말마다 선물 시장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반등 들어왔다가 일단 좀 꺾이는데요. 자, 전약 후강. 지금은 안 좋아도 끝에가 좋으면 좋으니까 좀 희망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사이버 트럭 소식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사과의 문을 올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분 좋은 사과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캘리포니아에서 며칠 안에 사이버 트럭을 받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LA가 큰 산불로 인해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스타링크 인터넷 단말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사이버 트럭을 일종의 모바일 기지국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트럭은 주말에 배송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전기 끊기고 가스 끊기고 하는 쪽에 사이버 트럭이 이러한 모바일 기지국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기술에 대한 소식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역시 일론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이렇게 꼭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예책사가 일론 머스크를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일종의 지금 트럼프 지지층 인사이드 안에 좀 뭔가 불협화음이 점점 새어나오고 있는 기분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이걸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의 발단은 H1 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문직 비자라고도 하지요. H1 비자에 대한 이견을 둘러싸고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층 내 내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백인 노동자 중심의 전통적 지지층과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지층 간의 갈등입니다. 자,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의 예책사로 통하는 스티브 배넌이라고 잘 아시죠?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인데요.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험악한 표현까지 써가며 머스크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배넌은 H1B 비자라는 게 기술 권력자들이 이민 시스템 전체를 조작하는 것이라면서 머스크는 진정 사악한 사람이다. 전에는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돈을 많이 냈으니 참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 참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일은 20일까지 머스크를 쫓아내겠다면서 백악관에 아무 때나 접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다 라 강조를 했는데요. 자, 배너는 머스크의 유일한 목표가 조만장자가 되는 것이라면서 머스크는 기술 봉건주의를 지지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그의 성숙도는 어린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또 머스크는 출신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적인 이들인 백인 남아공들이 미국 일에 이러쿵저러쿵하게 내두고 있느냐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지지층 내부에서는 전문직 H1 비자에 대한 이견으로 촉발된 내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지층의 불만은 지난달 22일 백악관 인공지능 수석 정책 고문에 인도계 인사가 내정되면서 터졌습니다. 남아공 출신으로 과거 H1B 비자를 보유하기도 했던 머스크는 전문직 외국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H1B 비자를 옹호했죠. 이를 두고 백인 노동자 기반의 전통적 지지층과 대선 과정에서 새로 유입된 빅테크 지지층 간의 주도권 싸움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일단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만 나는 늘 H1 비자를 좋아하고 지지했다면서 머스크의 손을 들어준 상태입니다. 머스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캠프에 2억 7,700만 달러를 쏟아부으며 트럼프의 실세로 떠올랐죠. 배너는 한때 트럼프의 오른팔로 불리며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맡기도 했지만 1년도 안 돼 트럼프 눈밖에 나면서 쫓겨났죠. 이후 극우 성향 매체와 팟캐스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트럼프 지지층 내 영향력을 확보했고 트럼프와의 관계도 개선했는데요. 다시금 일론 머스크가 각을 세우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판은 그래도 일론 쪽이죠. 자꾸 지는 해가 저렇게 나섰다가는 재기 불가능할 텐데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넌이 들어온 점점 더 기분 나쁜 소식들이 들려오는데요. 자,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에 실리콘밸리 출신들을 대거 채용한다는 소식입니다.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조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머스크와 기업가 출신 정치인 버렉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 도치가 실리콘밸리 출신을 대거 기용하면서 정부 예산 삭감에 나선다고 뉴욕타임스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인공지능 AI 수석고문, AI 가상화폐 차르, 인사관리국장 등 트럼프 행정부 곳곳에 실리콘밸리 출신 인사들이 발탁된 가운데 정부 효율부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인데요. 정부 효율부는 연방정부 기관당 2명씩 직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을 통해 각 부처에서 불필요한 비용 절감 등에 나선다는 구상인데요. 정부 기관에 배치되지 않은 직원들은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든 미국 디지털 서비스 대통령 행정실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자,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 효율부 근무자들은 대부분 무급으로 주 80시간을 일하는 형태의 근무 조건입니다. 예산 삭감은 의회 권한으로 정부 효율부는 권한이 없지만 대신 예산 감축 분야에 대한 권고사항을 의회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는데요. 정부 효율부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머스크 CEO의 측근들이 긴밀하게 관여를 했는데 머스크와 벤처 캐피탈 앤드리스 호로위츠를 공동 설립한 마크 핸드레슨, 숀 맥가이어 세카이어 캐피탈 글로벌 파트너, 바리스 아키스 슈먼 캐피탈 창업자 등이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피터트 페이팔 공동 창업자가 대학을 중퇴하고 창업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인 틸 펠로우십 출신이 상당수인데요. 이외에도 머스크 CEO, 제러드 큐슈너와 가까운 사이이자 트럼프 일기에서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수석 고문 등을 지낸 브래드 스미스 등도 정부 효율부 운영에 관여합니다. 또 엔지니어나 인사 등 백오피스 업무를 위한 정규직도 소수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예산 절감 기회를 찾게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트럼프 당선인 취임이 코앞인 현재까지도 정부 효율부의 구조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암호화 메시징 앱인 시그널에서 이루어질 정도인데요. 정부 효율부는 현재 백악관 인근 스페이스X 사무실에 있는 건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당초 예상과 달리 정부 효율부가 외부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의 형태를 취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고요. 대신 머스크, 라마스와미 등과 관련된 일종의 브랜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부 효율부를 통해 연방정부 지출을 2조 달러 줄이겠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감축 목표를 그 절반인 1조 달러를 낮췄습니다.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예산을 깎지 않고서는 2조 달러 예산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번 주 어닝 캘린더입니다. 수요일부터 본격적인 은행주를 중심으로 한 어닝이 시작이 됩니다. 보이시죠? 시디뱅크, 블랙락, 그 다음에 웰스파고, 골드만삭. 수요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돌아가면서 보시다시피 이제 한 달 동안의 본격적인 어닝, 이번 달에는 뭐 테슬라도 있고 또 이제 M7 주식들의 어닝 발표가 계속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어닝 발표와 함께 계속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1월 20일 날은 또 휴장이지 않습니까?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그렇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러면서도 트럼프 2.0 행정부 본격적 출시를 앞두고 본격적 출시를 앞두는 땅 그날 대통령 행정명령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전 세계가 좀 초긴장하고 있는데 일단 캐나다 총리 트리도가 사임을 발표했는데 그냥 순수히 물러나지 않았네요. 들이받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그 관세에 대해서 캐나다도 멕시코와 똑같이 고관세로 맞불을 놓겠다라고 오늘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모든 준비가 다 됐다. 근데 여러분 멕시코도 만만치 않거든요. 멕시코 현재 그 여자 대통령은요 지지율이 80%입니다. 막강한 자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양쪽에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위아래에서 결코 만만하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바로 이러한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이거에 지금 맞대응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럼 지금 미국 현지에서 LA 산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방향이 또 바뀌고요. 내일 월요일부터 다시금 산타나 악마의 강풍이 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 산불의 방향이 남쪽으로 지금 울면서
지금 저희 아들 둘이 다니고 있는 UCLA에서도 다 나가라고 지금 학교 자체가 불에 탈 수도 있습니다. 뭐 게리 뮤지엄도 그렇고요. 베버리힐스도 지금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인들도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재산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생명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 산불로 인해서 지금 보면은 수많은 반려견들도 지금 엄청난 주인을 잃고 좀 사망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환경 파괴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인류가 저지르는 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을 해도 정말 자연의 힘 앞에는 이렇게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연일 시장도 어렵고 세상도 어렵고 지금 불안정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저희 미주노 공부방에 오셔서 불안한 때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 미주노의 원화월 기법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올려드렸던 저희의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함께 나가시면 어렵지 않게 나갈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거든요. 24시간 동안 뉴스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한 달에 5불 여기 보시면 여기 가입해서 커피 멤버십만 가입하시면 그렇다고 또 커피만 가입하지 마시고요. 보통 VIP 가입하시면 여기 있는 걸 다 이용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여기 커뮤니티란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다음 멤버십 영상에 계속 고정 댓글로 디스코드 지금 링크를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타고 무료로 들어오시면 24시간 저희 미주노래 속보 뉴스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목소리 많이 좋아졌죠? 다시금 힘을 내서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